우리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면서 시간이 일정하게 흐른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당신과 옆에 앉은 사람은 서로 다른 속도로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우주 어딘가에서는 당신보다 수백 배 빠르게 늙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이건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증명된 물리 현상입니다. 지금부터 시간이 어떻게 늘어나고 줄어드는지 그 신비로운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은 우리 주변 환경을 설명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시간의 흐름 덕분에 우리는 사물의 변화를 측정하고 움직임을 수치화할 수 있었죠. 언뜻 생각하면 우주 전체에 하나의 거대한 시계가 있어서 모든 곳의 시간이 똑같이 흘러간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존재입니다. 평소에는 시계를 보며 생활하니까 시간이 변하지 않는다고 느끼죠. 물론 주말이 다가오면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이건 심리적인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한 발견이 우리의 기존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발견은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는 사실이었죠. 각각의 물체는 자기만의 고유한 시계를 갖고 있으며 처음에 정확히 같은 시간을 가리키던 두 시계라도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우주를 여행한 뒤 다시 만나면 전혀 다른 시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 팽창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 현상은 한 관찰자에게는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기묘한 경험을 말합니다. 이건 관찰자들 사이의 상대적인 움직임이나 중력장 안에서의 위치 차이에 따라 발생하죠. 움직이는 대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 대상의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관측된다는 사실입니다. 작동 원리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시간은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터무니없이 들리겠지만 이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결론이죠. 일상에서 우리는 속도가 상대적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시속 95km로 달리는 자동차가 있다고 칩시다. 길가에 서 있는 사람이 보기에 이 차는 시속 95km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반대 방향에서 똑같은 속도로 달려오는 다른 운전자가 보면 어떨까요? 그 사람 눈에는 첫 번째 차가 시속 190km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겠죠. 놀랍게도 이와 똑같은 원리가 시간에도 적용됩니다. 관찰자의 상대적인 속도나 중력장 내부에서의 위치에 따라서 시간은 각기 다른 속도로 흘러가는 셈이죠. 한 관찰자에게 흐르는 시간의 빠르기가 다른 관찰자와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시간 팽창이라 불리는 이 효과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만 사실 우리는 항상 미세한 수준으로 이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너무 작아서 느끼지 못할 뿐이죠. 이 현상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적이지 않았어요. 서로 다른 기준 틀에 있는 관찰자들에게는 시간이 흐르는 속도 자체가 달라지니까요. 아인슈타인이 출발점으로 삼은 가정은 간단했습니다. 빛의 속도는 관찰자가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게 측정된다는 것이죠. 이 겉보기에 순진해 보이는 전제가 놀라운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움직이고 있는 시계는 천천히 작동한다는 사실 말이죠. 움직이는 시계는 느리게 간다는 표현이 자주 쓰이는데요. 이 말은 약간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계 자체에 너무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시계는 단지 시간을 재는 도구일 뿐인데 말입니다. 시간 팽창을 시계의 특성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공간과 시간에 대한 예상 밖의 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건 측정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의 본질적인 성질이라는 뜻이죠. 상대성 이론은 크게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나뉘는데요. 시간 팽창은 두 이론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빛의 속도가 모든 관찰자에게 똑같다는 원리가 특수 상대성 이론의 핵심이죠. 보스턴 대학교의 물리학자 앤드류 더피 교수에 따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서로에 대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두 관찰자가 같은 사건을 관측할 때 그 사이의 시간 간격을 다르게 측정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효과는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 때만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커집니다.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지 10년 뒤에 중력의 영향까지 포함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자신의 이론을 확장했습니다. 여기서는 시간 팽창이 이동 속도보다는 주변 중력장의 세기에 의해 결정되죠. 우리는 지구 표면에서 비교적 약한 중력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감하지 못할 뿐 이미 시간 팽창을 경험하고 있는 셈이죠. 게다가 지구의 중력장 안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면 이 효과의 강도도 바뀝니다. 고층 건물의 꼭대기층에서는 중력이 1층보다 약합니다. 따라서 시간 팽창 효과도 높은 곳일수록 약해지죠. 지구 표면에서 멀어질수록 시간은 더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 효과가 너무 미세해서 인간의 감각으로는 알아챌 수 없습니다만, 극도로 정밀한 시계를 사용하면 서로 다른 높이에서의 시간 차이를 실제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중력에 의한 시간 팽창의 극적인 사례는 블랙홀 주변 영역입니다. 블랙홀은 지구보다 훨씬 강력한 중력을 가졌으니까요. 나사에서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했습니다. 태양 질량만큼 무거운 블랙홀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시계를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한 거리에서 망원경으로 그 시계를 관찰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시계가 1시간을 가리키는 동안 실제로는 약 70분 정도가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블랙홀 근처에서는 시간이 그만큼 천천히 가는 셈이죠. 시간 팽창이 낳은 가장 당혹스러운 결과 중 하나가 바로 쌍둥이 역설입니다. 이 가상의 실험에서는 일란성 쌍둥이가 등장합니다. 한 명은 지구에 남아있고 다른 한 명은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력으로 먼 별까지 여행을 떠나죠. 나중에 둘이 다시 만났을 때 우주를 여행했던 쌍둥이는 지구에 머물렀던 형제보다 훨씬 적게 늙어 있습니다. 특수 상대론적 시간 팽창 덕분이죠. 여기서 역설이라 부르는 이유는 잘못된 가정에서 비롯됩니다. 상황이 대칭적이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점이죠. 다시 말해 우주를 여행하는 쌍둥이를 기준으로 보면 지구에 있는 형제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오히려 지구에 있던 사람이 덜 늙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대칭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말하는 상대 운동이란 일직선 위에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번 예시는 그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쌍둥이가 처음에 함께 있다가 여행 끝에 다시 만나려면 우주를 여행하는 쪽이 정지 상태에서 최고 속도까지 가속해야 합니다. 그 다음 방향을 바꿔 반대쪽으로 돌아오고 마지막에는 감속해서 멈춰야 하죠. 이런 가속과 감속 단계들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끌어들입니다. 가속은 중력장과 비슷한 효과를 만들어내니까요. 이 가속도를 고려해서 계산을 하면 흥미로운 결론이 나옵니다. 시간 여행처럼 신기하게도 우주를 여행했던 쌍둥이가 실제로 더 천천히 나이를 먹는다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지구에 남아있던 형제보다 생물학적으로 젊은 상태로 돌아오는 셈이죠. 결국 시간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유연하고 신비롭습니다. 움직임과 중력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드는 시간의 성질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측정 가능한 현실이죠. 우리는 매 순간 이 놀라운 우주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